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주택, 그리고 요즘 정말 관심 많으시죠? 리모델링. 이 관련 세금 문제를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그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이게 좀 알쏭달쏭한데요. 저희가 오늘 세법 개정안부터 법률 해석, 전문가 칼럼까지 쫙 훑어봤거든요. 당신께 꼭 필요한 정보만 속속 뽑아드릴게요. 복잡한 세금, 여기서 명쾌하게 정리해 가시죠. 네, 맞습니다. 그 주택 규모 기준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공사까지 부가세 면제가 되는 건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 리모델링이랑 재건축, 이 세금 차이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자료에 근거해서 이게 왜 그런지, 또 뭘 조심해야 하는지 배경까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부터 가야겠죠. 국민주택. 이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 보니까 주택법상 주택이면서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밖 근면은 100제곱미터 이하고요. 이 면적 기준이 핵심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아파트든 빌라든 단독이든 형태는 상관없고요. 면적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거기서 살아도요. 오피스텔처럼 건축물 대장 같은 서류상, 즉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국민주택이 아니에요. 실제 살아도요? 네, 그래서 부가세 면세도 안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공부상 용도 기준을 딱 명확히 했어요. 어떻게 쓰느냐보다 서류상 주택이냐, 이게 관건인 겁니다. 생각보다 꽤 엄격하네요. 서류가 중요하다니. 그럼 그 국민주택 요건을 갖췄다고 다 무조건 부가세, 면세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면세 혜택을 받나요? 일단 그 국민주택 자체를 공급하는 거요. 그러니까 새로 짓거나 사고 파는 거, 이건 면세고요. 그리고 또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데 등록된 사업자가 하는 국민주택 건설공사나 리모델링 공사, 이것도 면세예요. 그리고 건축사법에 등록된 건축사가 하는 설계 용역도 면세 대상이고요. 하청을 주더라도 그 업체가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등록된 사업자.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 면세 안 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발코니 확장 공사나 빌트인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거요. 이건 주택 공급이랑 별개로 봐서 과세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네요. 심지어 택지 조성 공사도 국민주택 건설이랑 따로 진행되면 과세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보이고요. 네, 맞아요. 그런 부가적인 공사나 물품 공급은 주택 자체 공급이나 필수 건설 영역이랑은 좀 별개 계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주택의 단순 하자 보수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는 과세 대상이고요. 면세 범위를 잘 따져봐야 하는 거죠. 요즘 진짜 리모델링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럼 재건축이랑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날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자료들 보니까 역시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더군요. 네, 맞아요. 특히 그 리모델링 조합이 사업에 동의 안 하는 분들 집 사들일 때 있잖아요. 법적으로 팔라고 요구하는 매도 청구권 행사할 때 세금 문제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우선 취득세를 보면 예전엔 리모델링 조합이 이런 집 살 때 12% 중과세, 이거 문제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2022년부터는 이게 멸실 목적 아니어도 중과 예외를 인정해줘서 일반 세율 1%에서 3% 적용받게 됐어요. 이건 좀 나아졌죠. 취득세보다만 좀 줄었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다른 세금은 여전히 차이가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보유세인데요. 매년 내는 재산세하고 또 고가 부동산에 붙는 종합부동산세요. 여기서 차이가 확 나요. 재건축은 일단 건물을 다 부수잖아요. 그럼 공사 기간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내면 돼요. 건물 앞세니까. 그렇죠. 근데 리모델링은 건물의 뼈대, 골조는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중에도 토지분 그리고 건물분 재산세를 계속 내야 하는 거예요. 와, 공사 중에도 건물 세금을 계속요? 그럼 종부세는 진짜 더 큰 문제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특히 조합이 매도 청구로 사들인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 이게 리모델링의 큰 걸림돌 중 하나예요. 재건축 조합은 그 집을 어차피 부술 목적, 즉 멸실 목적으로 샀다고 봐줘서 종부세 합산해서 빼주는 혜택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 완전 철거가 아니니까 이 혜택을 못 받아요. 결국 조합 이름으로 사들인 집들 때문에 상당한 종부세를 물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업성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부가가치세 쪽은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요. 원래 짐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였고 또 리모델링 후에도 면적이 기존의 130%를 안 넘으면서 국민주택 규모를 유지하면 그때는 건설이나 설계 용역은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아, 규모 유지가 중요하군요. 네, 하지만 만약에 리모델링 결과 최종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런 걸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면 그 주택의 공급, 그러니까 일반 분양뿐만 아니라 조합원한테 주는 것까지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합원 것도요? 네. 반면에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한테 주는 건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봐서 과세가 안 돼요. 물론 일반 분양하는 국민주택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고요. 아, 복잡하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국민주택인지 아닌지는 실제 사용보다는 서류상 용도가 결정적이다. 그리고 부가세 면제는 집 자체 공급 말고도 특정 요건 갖춘 건설 설계 용역에 적용되는데 발코니 확장 같은 건 과세될 수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취득세 중과 문제는 좀 나아졌지만 공사 중 재산세나 특히 조합이 또 함께 되는 그 종부세 부담, 이게 재건축보다 훨씬 크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보유세, 특히 종부세 문제가 리모델링 추진에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 후에 집이 커져서 국민주택 기준 넘어가면 조합원 분양분에도 부가세 붙을 수 있다. 이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국민주택과 리모델링 관련 부가가치세, 그리고 재건축과의 세금 차이 정말 깊이 파봤는데요. 역시 공부상 용도 기준, 면세와 과세 구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 이 종부세 부담 문제, 이게 특히 중요하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세금 규정 하나하나가 결국 사업 방식이나 개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계속 지적되는 문제인데요. 리모델링 조합의 종부세 부담 같은 재건축과의 세금 형평성 문제. 과연 이런 차이가 앞으로 낡은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